안녕하십니까. IT PM 식구기 권설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구글에서 나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백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백서는 LLM 모델에서 좋은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과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구글에서 발표하였으며 제미나이 모델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서에서 발간한 목적이나 전체 내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입력과 출력에서 텍스트 프롬프트는 모델이 특정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검증된 방식에 따라 잘 작성된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적절한 프롬프트는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프롬프트 기법과 전문가 팁,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글의 LLM인 제미나이 모델에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LLM에서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값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롬프팅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설명드리고, 네 번째로는 해당 백서에서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의 내용을 정리한 썸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LLM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LLM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단어나 형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에 올 토큰, 즉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예측한 텍스트는 다시 입력 텍스트 끝에 추가되어 다음 토큰인 텍스트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토큰의 예측은 그 앞선 토큰 텍스트들의 내용과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반복되면서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란 모델의 응답이나 예측을 생성하도록 제공하는 입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뭘 해줘?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텍스트들을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LLM 모델이 정확한 출력을 생성하도록 고품질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프롬프트는 텍스트 요약이나 정보 추출, 질의응답, 텍스트 분류, 언어 또는 코드 번역, 코드 생성, 코드 문서화 또는 추론과 같은 다양한 이해 및 생성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방법과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LM이 아웃풋을 생성할 때 설정해야 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아웃풋 랭스, 결과물 길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선 토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토큰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토큰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연어 처리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장을 이해할 때 단어나 어절 단위로 인식하는 것처럼 모델은 토큰 단위로 문장을 분해하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토큰별 확률을 계산하고 샘플링하여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때문에 토큰의 정의와 분할 방식이 결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LLM에서 좋은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값 중 첫 번째인 아웃풋 랭스는 응답에서 생성할 토큰 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토큰을 더 많이 생성할수록
즉 텍스트를 더 많이 생성할수록 분량이 많을수록 LLM의 연산량이 증가하게 되며 그 결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받고 싶은 결과물이 짧은 길이의 출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 프롬프트 자체를 그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0자 이내로 설명해줘, 한 단락으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어, 아웃풋 랭크를 지정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고 벡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LLM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설정하는 구성 요소 중 두 번째로 템퍼레처입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찾다가 이 백서를 찾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도라는 설정 값은 토큰을 선택할 때 무작위성의 정도를 제어하는 값입니다. 어,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선택할 경우 결정적인 결과, 즉 매번 거의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고 이제 최대값 1에 가까울수록 무작위적인 결과가 생성됩니다. 템퍼레이처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템퍼레이처는 토큰 선택 시 무작위성의 정도를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응답이 필요한 경우 값을 낮게 설정하고 다양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 높은 값을 설정하면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템퍼레이처가 0인 경우 결정적으로 동작하며 항상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템퍼레이처가 최대값에 가까워질수록 출력은 더 무작위가 되며 템퍼레이처가 계속 높아지면 모든 토큰이 다음에 예측될 가능성이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무작위한 결과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LLM 모델의 템퍼레이처 최대값은 1이지만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알면 원하는 결과물의 특성이 결정적인지 차근적인지에 따라 템퍼레이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템퍼레이처 값의 범위별 특징이 궁금해서 조사해서 추가했는데 이 값을 0으로 할 경우에는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되어 항상 가장 확률 높은 토큰을 선택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1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성이 매우 커져서 품질 저하 가능성이 높고 실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0.7을 자주 사용하고 0.7의 경우 적당한 다양성과 일관성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7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LM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구성 항목 중 세 번째로 탑K와 탑P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키와 탑P는 결과의 무작위성과 다양성을 제어하며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거나 함께 설정하여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요약과 같이 일관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낮은 탑K와 낮은 탑P를 권장하고 시나 스토리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높은 탑K 또는 높은 탑P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맞는 값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탑K 샘플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K 샘플링은 모델이 예측한 분포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위 K개의 토큰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K값이 클수록 모델의 출력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해지며 작을수록 더 제한적이고 사실적인 출력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하단에 예를 추가했는데 예를 들어 K가 3으로 설정될 경우 확률이 높은 상위 3개인 애플, 바나나, 캣 중에서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피 샘플링은 누적 확률이 특정값 P를 넘지 않는 상위 토큰들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P는 누적 확률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제 예시에서 만약 P가 0.8일 경우에 확률의 누적합이 80% 내의 단어 애플, 바나나, 캣 중에 무작위로 선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일관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낮은 탑 K와 낮은 탑 P를 권장하고 창의성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높은 탑 K와 탑 P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값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서 가장 잘 맞는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LLM의 아웃풋을 좋게 하는 구성 항목 네 번째로는 Putting it all together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의 값을 다양한 조합으로 실험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아웃풋 랭스, 템퍼레처, 탑 K, 탑 P 값의 설정은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설정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값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인 시작점으로는 템퍼레처를 0.2, 탑 P를 0.95, 탑 K를 30을 사용하면 지나치지 않으면서 창의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템퍼레처를 0.9, 탑 P는 0.99, 탑 K는 40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좀 덜 창의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템퍼레처를 0.1, 탑 P는 0.9, 탑 K는 20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이 항상 하나의 정답을 가지는 수학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템퍼레처를 0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즉 높은 템퍼레처, 탑 K, 탑 P 출력 길이를 가질수록 LLM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고, 따라서 템퍼레처 및 탑 K, 탑 P 값을 신중하게 조절하여 이제 결정성과 무작위성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LLM 모델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3장에서는 프롬프팅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롬프팅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기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법들의 원리를 알면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제로샷, 원샷, 퓨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 컨텍스추얼, 앤드 롤 프롬프팅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텝백 프롬프팅이고 네 번째는 체인 오브 소트 COT 프롬프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트리 오브 소트라고 해서 TOT 프롬프팅이고 마지막으로는 코드 프롬프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개씩 자세히 방법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팅 테크닉 첫 번째로 제로샷, 원샷, 퓨샷입니다. 이 제로샷, 원샷, 퓨샷은 모델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제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예시 수가 늘어날수록 모델의 이해도와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지므로 고품질의 잘 작성된 예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로샷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로 예시 없이 작업 설명과 LLM이 시작할 수 있는 일부 텍스트만 제공합니다. 예시가 없는 방식이므로 모델은 일반 지식과 사전 이해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가 없이 아래 문장을 번역하세요 하면서 요청 문장을 주고 번역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원샷 방식입니다. 한 개의 단일 예시를 제공하며 모델이 해당 예시를 모방하여 작업을 완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시 하나로 입력 형식과 출력 형식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보면 아래의 문장을 예시와 같이 번역하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예시로 I have a meeting today 번역은 저는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영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 라고 예시를 줘서 입력 형식과 출력 형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샷 방식입니다. 모델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여러 개의 예시를 제공하여 따라야 할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시가 많기 때문에
모델이 세부 사항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래에 예시를 보시면 아래의 문장을 예시와 같이 번역하세요 한 다음에 예시를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어투와 표현까지 학습해서 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로샷, 원샷, 퓨샷에 대해 알아봤는데 예시수가 늘어날수록 모델의 이해도와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고품질의 잘 작성된 예시를 준비해서 모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팅 테크닉 중 두 번째로 시스템, 컨텍스추얼 앤드 롤 프롬프팅입니다. 이제 언어 모델은 시스템, 컨텍스트, 역할 프롬프트를 통해서 작업의 목적이나 맥락, 표현 방식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프롬프트의 기능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물에 맞게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종류별로 정의와 목적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모델의 기본 성격과 전반적인 동작 방식을 설정하는 초기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수행할 작업의 범위와 방향성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예시로는 너는 다양한 언어를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기본 성격과 동작 방식을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컨텍스트 프롬프트입니다. 컨텍스트 프롬프트는 현재 대화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델이 요청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마케팅 자료이므로 직역보다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번역하라. 이런 식으로 해당 요청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프롬프트입니다. 모델에게 특정 인물, 직업, 말투 등의 역할 정체성 및 출력에 대한 스타일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어조, 지식 수준, 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생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외교 문서를 번역하는 공공기관 전문 번역가이며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롬프트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 각 프롬프트의 기능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물에 맞게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롬프팅 테크닉 중 세 번째로 스텝백 프롬프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백 프롬프팅은 특정 작업을 바로 수행하기 전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제시해서 LLM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원칙을 먼저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그 답변을 후속 프롬프트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스텝백 프롬프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작업을 바로 수행하기 전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답변을 후속 프롬프트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백 접근은 LLM 모델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이나 원칙을 먼저 활성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이나 상위 수준의 질문을 먼저 다룸으로써 모델은 더 넓은 관점과 추론 기반에서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모델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기존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여 정교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텝백 프롬프팅을 활용하면 단일 질문을 던졌을 때보다 더 풍부하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세부 사항이 아닌 일반 원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델의 응답 편향을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프롬프팅의 경우 몰입감 있는 1인칭 슈팅 게임의 새로운 레벨을 위한 스토리라인을 작성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스텝백 프롬프팅의 경우 인기 있는 1인칭 슈팅 액션 게임들을 바탕으로 몰입감 있는 1인칭 슈팅 게임의 새로운 레벨을 위한 스토리라인을 작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제시해서 모델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원칙을 먼저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프롬프팅 테크닉 네 번째로 체인 오브 소트 COT 프롬프팅 방식입니다. COT 프롬프팅은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 추론 단계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별로 생각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복잡한 작업에서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COT 프롬프팅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OT 프롬프팅은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 추론 단계를 생성하는 기법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요청 사항에 단계별로 생각해줘 같은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COT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모델의 응답을 통해 추론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추론 과정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모델의 응답에는 체인 오브 소트 추론이 포함되므로 출력 토큰 수가 많아져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살이었을 때 내 파트너는 내 나이의 3배였습니다. 지금 나는 20살입니다. 내 파트너는 몇 살일까요? 라는 질문에 모델은 63살입니다. 라고 답변한다고 합니다. 모델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수학 계산에서는 틀린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T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질문 뒤에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 라는 표현을 붙이면 답변도 단계별로 추론이 되는데, 현재 내 나이를 X살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3살일 때에는 내 나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때 내 파트너의 나이는 내 나이의 3배였으므로 파트너의 나이는 3 곱하기 3, 9살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20살이고 이는 내가 3살이었을 때보다 17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도 17살이 더 많아져 현재 9살 더하기 17살로 26살입니다. 라고 정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 오브 소트 COT 프롬프팅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 라는 한 문장을 추가해서 더 정확한 답변과 추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트리 오브 소츠 TOT 프롬프팅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OT는 앞에서 배운 COT 프롬프트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모델이 단일한 선형 추론 경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추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식입니다. 트리 오브 소트 프롬프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모델이 트리의 여러 노드에서 분기하면서 다양한 추론 경로를 탐색하는데 탐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에서 적합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배운 COT는 인풋을 넣었을 때 단일한 선형 추론 경로만 따르는데, 오른쪽의 TOT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추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해서 좋은 결과를 추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OT 방식도 좋지만 TOT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롬프팅 테크닉 여섯 번째로 코드 프롬프팅 방식입니다. 텍스트 생성뿐만이 아니라 코드 생성도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코드 작성,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 설명,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변환, 코드의 버그 디버깅 및 리뷰하는 작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 프롬프팅 첫 번째로 수백 개의 파일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배시 스크립트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설명 프롬프트는 주석이 제거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모델에게 제공하여 해당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의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드 번역 프롬프트입니다. 배시 스크립트를 파이썬과 같이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데 모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코드 디버깅 및 리뷰 프롬프트입니다. 오류가 있는 코드 부분을 모델에게 제공하여 코드 디버깅과 리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 프롬프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 테크닉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는 이 백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시를 제공하고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Provide Examples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범 사례는 프롬프트 안에 원샷, 투샷 같은 방식으로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는 원하는 출력이나 유사한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모델이 이를 참고하고 그에 맞춰 출력 결과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출력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짧고 간단한 지시만으로는 모델에게 충분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시키면 모델이 더 관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하게 되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예로는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블로그 글을 생성하세요 라는 것이고, 좋은 예로는 상위 5개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해 3개의 단락으로 블로그 글을 생성하세요. 이 블로그 글은 유익하고 흥미로워야 하며 대화체 스타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시켜서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두 번째로 디자인 위드 심플리시티입니다. 프롬프트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사용자와 모델 모두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합니다. 즉, 복잡한 언어나 불필요한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보면, 나는 지금 뉴욕을 방문 중이며 좋은 장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3살 아이 2명과 함께 있습니다. 휴가 동안 어디를 가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면 관광객을 위한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세요. 3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뉴욕 맨해튼의 명소들을 소개하세요. 라고 하면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롬프트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 행동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부터 요약하기, 번역하기, 작성하기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사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세 번째로는 Use Instructions over Constraints입니다. 지시문과 제약 조건은 LLM의 출력을 유도하기 위해 프롬프트에 자주 사용됩니다. 지시문은 응답의 형식, 스타일,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즉, 모델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거나 생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약 조건은 응답에 대한 제한 사항이나 범위를 지정합니다. 즉, 모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는 피해야 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프롬프트에서 제약 조건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지시문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백사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좋은 예로는 상위 5개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한 단락의 블로그 글을 생성하세요. 콘솔 이름, 제작회사, 출시 연도, 총 판매량만 다루세요. 이고 좋지 않은 예로는 상위 5개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한 단락 블로그 글을 생성하세요. 비디오 게임 이름은 나열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는 제약 조건보다는 하세요 라는 지시문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는 먼저 지시문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고, 다양한 지시문과 제약 조건의 조합을 실험하고 반복하여 특정 작업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당 백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프롬프트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프롬프트는 대형 언어 모델이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입력 텍스트이며 프롬프트 설계에 따라 출력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원하는 응답을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한 프롬프트 설계 최적화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LLM 아웃풋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하는 구성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출력 길이, 템퍼레처, 탑 K, 탑 P 등을 알아봤고, 이들 설정을 적절히 조합하면 모델의 일관성과 창의성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롬프팅 테크닉으로 제로샷, 원샷, 퓨샷,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트 세 가지, 그리고 스택 프롬프팅, 체인 오브 소트, 그리고 트리 오브 소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코드 프롬프팅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4장에서는 이 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 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팅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실험과 조정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한 방법을 상세히 문서화해 두고 개선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백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